그 권고 의견 7.1 하면서 제가 이 얘기 드린 게 그 권고 의견 23.1이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권고 의견 7.1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권고 의견 7.1은 뭐냐면 비교 가격을 채택을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우리 1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표현, 그래서 뭐 프리베일링 뭐 마켓 프라이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휴대폰 하나가 원래는 100만 원에 팔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70% 할인하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30만 원에 핸드폰을 사왔대요. 그러면 관세 30만 원 기준으로 내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죠? 일반적 배제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관세 다 100만 원에 대해서 냈지만 나는 실제로 뭐 아무 이유 없이 30만 원에 사왔으니까 30만 원에 대해서 관세 내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까지는 인정이 된 부분이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권고 의견 7.1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원래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갑자기 30만 원이 돼가지고 30만 원에 대해서 관세 평가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게 과세관청의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비교 가격을 쓸 때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비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핸드폰, 똑같은 핸드폰인데 30만 원에 결정된 그 가격도 마찬가지로 과세관청한테 일방법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비교가격법을 쓸 때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한지를 쓸 때 일반적인 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것도 비교가격법 쓸 때 판단하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 이 질문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죠? 좀 애매하겠죠. 그죠? 일방법 인정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 가지고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막 확 갑자기 낮아진 가격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7.1에서 그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비교 가격법으로 쓸 수 있는 비교 가격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명확해졌죠. 일반적인 거래 가격,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거 일방법 당연히 인정된다. 그 다음에 비교 가격을 쓸 때도 그 가격 인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권고 의견 23인데 이거는 저희가 책 만든 다음에 나와가지고 실어놓지는 못했는데 홈페이지에다 제가 이거 원문을 실어놓을 거고, 제가 번역을 뭐 영어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협정 나온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23.1도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원문도 한번 보시고 번역된 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권고 의견 23.1은 주제가 뭐였냐면 플래시 세일. 플래시 세일에서 플래시 세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전통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마켓에서는 없었던 거래인데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가보시면은 막 갑자기 막 프로모션 용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막 90% 할인, 95% 할인, 그래서 뭐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1달러 판매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서 그걸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잡으라고 또 이제 접속자를 많이 늘리려고 이제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플래시 세일을 한 거야. 이 플래시 세일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일반적인 마켓과 달리 대규모, 그러니까 큰 폭의 디스카운트가 들어간 할인을 플래시 세일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이렇게 플래시 세일이 적용된 물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갑자기 10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판매한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샀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오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수입된 물품의 가세가격 결정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플래시 세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방법 배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거래 가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판매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일방법 배제 요소에 달리 해당하지 않으면 일방법 당연히 쓸 수 있는 거다까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고, 이 권고 의견 23.1에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그렇게 수입된 물품이 있고 그다음에 플래시 세일이 아닌 물건이 원래 또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그거는 이제 일방법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일방법을 쓰는 게 원칙이죠. 다음에 예를 들면 100만 원에 들어왔다, 그럼 100만 원에 수입 신고하는 게 맞죠. 이 사람은 플래시 세일에 1불에 들어왔지만 100만 원에 산 사람은 당연히 또 100만 원에 수입을
수입을 해오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100만 원에 사온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친척이 나한테 그 핸드폰을 무료로 무상으로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이니까 일방법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방법 적용이 안 될 거고 그럼 이제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알지만 근데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나는 그냥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럼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논리적으로 하면 이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죠? 이 방법으로 넘어갈 때 이 방법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동종 동질 물품의 가격을 가지고 와서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이제 제가 오늘 이 방법 조금 보겠지만 동종동질 물품이 일방법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물품을 가지고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플래시 세일에 대해서 아까 일방법 쓸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원래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원래 100만 원에 사왔으면 100만 원 관세를 냈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방법을 못 쓰는 상황이 왔다. 그랬을 때 이 플래시 세일이 적용된 가격 가지고 2방법, 3방법 결정할 수 있겠느냐가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해. 안 되실 것 같아요. 된다고 나왔죠, 당연히. 우리 관세 평가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이 플래시 세일 이렇게 일방법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리 할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 인정되는 가격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일방법 배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사온 거 이런 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냥 이 자체도 하나의 거래고 그 가격으로 인정되는 거고 당연히 예외 없이 규정에 따라서 이 방법 쓸 때 또는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비교 가격법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플래시 세일이 됐든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보다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물품도 마찬가지로 다 일방법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비교가격법에 대한 판단보다도 전반적인 우리 거래 가격이라는 개념 잡으실 때 저렇게 이제 뭐 어떤 특수한 할인 가격들 이런 거 다 인정되는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다른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쌌다 이 얘기는 다르죠. 그럼 일방법을 못 쓸 테니까 동종동질 물품으로 아예 갈 방법도 없겠죠, 그죠?